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1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찾아 떠난 한 여자의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오늘 주인공도 그런 마음으로 긴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윤미진입니다. 새벽 2시, 또 야근이었어요.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있고 컴퓨터 화면만이 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연애는 언제 해봤나 싶더라고요. 마지막 남친과 헤어진 게 벌써 3년 전이거든요. 윤 과장, 또 야근해? 몸 좀 챙겨. 동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집에 가봤자 혼자잖아요. 냉동식품 데워 먹고 넷플릭스 보다 잠들기.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창밖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맥주 사는 커플이 보이더라고요. 손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런 게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까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표정도 항상 피곤해 보이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후배 지은이가 갑자기 팀장님, 제가 결혼해요 하면서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29살이더라고요. 저보다 12살 어린데 벌써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다니. 팀장님도 빨리 좋은 분 만나세요. 소개해드릴까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개팅이라. 마지막으로 나간 게 언제였더라? 2년 전. 그때도 일이 바빠서 하면서 두 번째 만남을 거절했었는데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더 처참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린 다크서클, 건조한 입술, 생기 없는 눈동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신입사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팀장님 보셨어요? 진짜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안타까운 사람, 그게 저에 대한 평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야근이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전부인가? 주말에도 혼자였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가 집에서 혼자 먹고 TV 보다가 잠들기.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가족과 시간 보내느라 바쁘고 일요일 저녁 또 다음 주 계획을 세우면서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매일매일이 똑같다는 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야근, 주말엔 집에서 뒹굴기.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더 보낼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절망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컴퓨터를 켜고 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17년 다닌 회사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24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제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 사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렵지만 시원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나니까 주변 반응이 대단했어요. 윤 과장 왜 그래?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이도 생각해봐. 40 넘어서 새로 시작한다고? 모두들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오히려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왜 제주도였을까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대기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자그마하고 인자한 분이셨죠. 젊은이가 왜 그리 시무룩하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보통 모르는 사람과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할머니, 저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40 넘어서. 그게 뭐가 늦었다고? 나는 70에도 새로운 걸 배우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주도 어디로 가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동네로 와라. 바다도 예쁘고 사람들도 따뜻해. 민박도 하거든. 정순자 할머니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40년 넘게 제주에서 사시면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주공항에 내리니까 공기부터 달랐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가 아니라 바다 냄새가 났거든요. 할머니가 직접 안내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진짜 제주도에 왔구나.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에 갇혀 살던 서울과는 전혀 달랐어요. 넓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한라산까지. 할머니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 앞마당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파도 소리까지 들리고. 어떠니? 예쁘지?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꿈 같은 풍경이었어요. 방으로 안내해 주시는데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직접 끓인 따뜻한 차였죠. 여기서 한 달만 있어봐. 마음이 달라질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게 회사 사람들은 업무적인 관계였고 가족들은 사실 연락도 자주 안 했거든요.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뭘 고마워해. 인연이 된 거지. 그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혼자 해변에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밤에 혼자 나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평화로운지 바다를 보니까 정말 컸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데 갑자기 17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면서 불안해졌어요. 41살의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얼마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더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 후회, 두려움, 모든 게 뒤섞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하더니 점점 세게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울고 있으니까 정말 초라했어요. 41살 여자가 제주도 해변에서 혼자 울고 있다니 이게 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비에 젖은 채로 울고 있는데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따뜻한 눈빛의 남자였어요. 키는 180cm 정도였고 부드러운 인상의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죠. 아,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와서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었다는 게 다 들통났죠.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분이 가리킨 곳을 보니까 바로 앞에 예쁜 카페가 있었어요. 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여기 해와다를 운영하는 김도훈이라고 해요.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키도 적당하고 인상도 선해 보이고. 저는 윤미진이에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아늑했어요. 원목 테이블에 따뜻한 조명, 그리고 바다 뷰까지. 서울의 스타벅스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오래된 LP판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빈티지한 커피 그라인더가 인테리어 소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 전체에서 은은한 커피 향이 났죠. 따뜻한 차 드릴게요. 옷도 좀 말리시고. 도훈 씨가 수건도 가져다 주시고 따뜻한 허브티도 끓여주셨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친절함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대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카모마일 차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죠.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이사 왔어요. 아니, 도망쳐 왔다고 해야 맞을까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였을 겁니다.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죠. 도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구나. 표정에서 느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도훈 씨도요? 네. 5년 전에 서울에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는 잠만 자러 가고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싶더라고요. 제 이야기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왔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도훈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죠.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든요. 서울의 1분과 제주의 1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은은한 조명으로 바뀌고 테이블에는 와인잔들이 놓이고 한쪽에서는 재즈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도훈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바로 운영해요. 이 공간처럼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니 41살에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17년간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제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미진 씨는 왜 제주도에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도훈 씨의 말에 위로가 됐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안정적인 직장 버리고 여기 와서 카페 차리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도훈 씨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였죠. 한 잔 드셔보실래요? 제 시그니처예요.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가 그려진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러운 우유와 진한 에스프레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맛을 내는데 1년이 걸렸어요. 도훈 씨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카페 일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카페 일이요? 네. 간단한 바리스타 일이랑 서빙 정도예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사실 혼자 일하다 보니 일손이 좀 부족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끌렸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비는 언제 그쳤는지 모르게 개었고 창밖으로는 달이 비치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뻤어요. 내일도 오세요. 제주도 관광 안내해 드릴게요.
도훈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니? 비 맞았구나. 네, 할머니. 근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도훈이 만났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비 오는 날 해변에서 우는 사람 있으면 꼭 데려오는 애거든. 착한 청년이야. 할머니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도훈 씨가 카페에서 일해보라고 하는데 좋은 기회네. 도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마을 행사 있으면 항상 앞장서고.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미진아, 일어나라. 도훈이네 가서 일 좀 도와줘라. 네? 일이요? 전화 왔는데 손이 부족하다더라. 퇴직금으로는 뭔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카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지. 어려울 게 뭐 있어.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도훈 씨 카페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 받은 카페는 어젯밤과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밝고 화사했거든요. 도훈 씨가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침 인사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미진 씨,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일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 할머니가 그러셨구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는 그냥 친절한 사람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침 햇살을 받은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첫 출근 날이었어요. 바리스타 앞치마를 매는데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24살 첫 직장에서 느꼈던 그런 떨림이었어요. 이상하죠? 41살의 말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도훈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회사 상사들은 항상 빨리빨리 했는데 이런 여유로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커피 만드는 건 어려워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고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고 템포로 꾹 눌러주세요. 힘을 균등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도훈 씨가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진지하게 집중하는 옆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첫 손님이 오셨어요. 마을 할아버지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구만 하시면서 반가워해 주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간단한 주문이었는데도 손이 떨렸어요. 도훈 씨가 옆에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고 응원해 주시니까 조금 진정됐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에스프레소가 추출됐습니다. 황금빛 크레마가 예쁘게 올라왔죠. 완벽해요. 도훈 씨의 칭찬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서울에서 프레젠테이션 성공했을 때보다 더 기뻤죠. 그런데 커피를 내릴 때 도훈 씨가 오늘도 예뻐요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했어요. 이런 말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려고 하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아침 러시아워였는데 손님이 많이 오셨거든요. 혼자서 주문을 받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못 만져서 갑자기 쾅 하고 터진 거예요. 온 카페에 물이 튀고 손님들은 깜짝 놀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괜찮아요? 도훈 씨가 달려오셨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손님들은 괜찮다, 괜찮아요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하면서 자책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41살의 카페 알바도 제대로 못하다니. 이런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오려는데
도훈 씨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도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도훈 씨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건네주시더라고요. 깨끗하게 달인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요리 시작할 때 화상을 수도 없이 입었어요. 손님 앞에서 접시를 깨뜨린 적도 있고요. 도훈 씨가 자신의 실수담을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커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천천히. 손목은 이렇게 돌리고 압력은 이 정도로. 도훈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싸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이제 해볼까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크림이 예쁘게 올라간 라떼를 만들었거든요. 와, 완벽해요. 도훈 씨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9시에 도훈 씨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전날 밤에 잠들면서도 내일 아침에 또 만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설레곤 했어요. 어느 날은 도훈 씨가 조금 늦게 오셨어요. 9시 10분쯤이었나? 별것 아닌데 왠지 서운했어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왜 늦었을까 궁금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에 도훈 씨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점심 샌드위치 괜찮죠? 간단한 건데. 집에서 싸온 도시락 말고 누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도훈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어색하게 웃었는데 도훈 씨는 달랐어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 생활, 제주도 이야기, 취미 얘기까지.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미진 씨는 서울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어요. 17년 동안.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냥 제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미진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직원 번호만 남은 것 같은.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김도훈이 아니라 그냥 셰프로만 불리고 제 요리가 아니라 레스토랑 메뉴만 만들고.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군요. 네,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손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제 이름을 걸고 커피를 만들고.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카페에 젊고 예쁜 여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패션 센스도 좋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훈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오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민지야, 언제 왔어? 도훈 씨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여자친구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건지, 저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빠,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이야?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응, 미진 씨야. 정말 일 잘해. 도훈 씨가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괜히 어색했어요. 왜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건지. 민지 씨가 카운터 앞에 앉아서 계속 도훈 씨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소리도 크고 장난도 치고 보기에 정말 친한 사이 같았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복잡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민지 씨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나 가볼게. 오빠, 엄마가 옳게 될 사람 소개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옳게? 그럼 설마 야, 너나 빨리 결혼해. 도훈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둘이 남매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민지 씨가 나간 다음에 도훈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제 동생이에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휴가 내서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괜히 어색하게 대답했는데 도훈 씨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혹시 민지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길래. 도훈 씨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사실, 조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다 들통났는데 뭘 숨기나 싶었거든요. 미진 씨,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개팅이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처럼 미진 씨와 함께 있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같이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정말 예뻤거든요. 서울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그 색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미진 씨는 언제부터 연애를 안 하셨어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3년 정도 됐어요. 일이 바빠서. 저는 5년 됐어요. 도훈 씨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레스토랑 일할 때는 정말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도 카페 정착하느라 바빴고, 그럼 지금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특히 미진 씨 오고 나서.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닷바람이 서늘한데도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 제가 용기 내서 대답했어요. 41살에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도훈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요리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래서 더 진실해 보였죠. 미진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순간이 제 인생에도 올 줄 몰랐어요.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밝았죠. 달빛이 바다의 긴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 달빛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도훈 씨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찍 와서 새로운 메뉴 만들어 볼까요? 미진 씨만의 특별한 커피. 저만의 커피요? 네, 미진 씨 스타일에 맞는 달콤한 커피. 그 말에 또 설렜어요. 저만을 위한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 준다니.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할머니, 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애 때문이지? 할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호 늙은이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게 보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41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손끝에는 아직도 도훈 씨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또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어떤 옷을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즐거웠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도훈 씨가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미진 씨만의 커피 만든다고 했잖아요. 기대하고 계셨군요. 도훈 씨가 웃으면서 여러 재료들을 꺼내놨습니다. 바닐라 시럽, 캐러멜 소스, 계피 가루, 그리고 제주산 한라봉 껍질까지. 미진 씨는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요. 그럼 이걸 한번 시도해 볼까요? 도훈 씨가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스팀 밀크를 부으면서 한라봉 시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캐러멜 드리즐과 한라봉 껍질을 올렸죠. 자, 미진 스페셜 완성.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달콤한 캐러멜과 상큼한 한라봉이 완벽하게 어울렸죠. 와, 정말 맛있어요. 이제 미진 씨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도훈 씨가 제 뒤에 서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시럽은 이 정도, 우유는 이렇게.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며 움직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잘하시네요. 금방 마스터하시겠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진 스페셜은 카페에 숨은 메뉴가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그 새로운 메뉴 뭐야? 하고 물어보시면 도훈 씨가 자랑스럽게 우리 미진 씨가 만든 특별 메뉴예요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5일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카페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미진 씨, 오늘도 예쁘네 하고 인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도훈 씨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무슨 사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건 확실했죠.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도훈 씨가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미진 씨, 파스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도훈 씨의 집은 카페 2층에 있었는데 아담하지만 깔끔했습니다. 부엌은 특히 잘 정리되어 있었죠. 역시 요리사 출신답게. 봉골레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제주산 조개로 만들면 정말 맛있거든요. 도훈 씨가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진지하게 집중하는 표정, 프라이팬을 다루는 손놀림, 모든 게 멋있어 보였죠. 와, 정말 맛있어요. 레스토랑 음식 같아요. 레스토랑 셰프였으니까요. 도훈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한 잔씩 했어요.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 분위기를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죠. 미진 씨, 제주도 생활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당신이 있어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특히 특히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를 먹을 수 있어서요. 농담으로 넘겼지만 도훈 씨의 눈빛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도훈 씨가 말했어요. 미진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정말로. 현관문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둘 다 망설이고 있었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내일 봐요. 돌아서는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설레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행복이 얼마나 갈까? 혹시 꿈은 아닐까?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각박했던 탓인지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너 아직도 거기 있어? 대학 동창 수진이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 카페 알바. 너 정신 차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행복한 기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은, 미래는, 노후는? 수진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도훈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결국 서울 친구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말도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도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진 씨, 현실이 뭔가요? 돈 많이 벌면서 불행한 게 현실인가요? 아니면 적게 벌어도 행복한 게 현실인가요? 그 말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도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 씨가 여기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바리스타가 되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도훈 씨라는 특별한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이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요.